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쌤은 지금 확진이 돼서 격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내신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쌤이 진도를 할 때 바디랭귀지를 좀 많이 쓰고 칠판이나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업 내용 진도를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지금 요번에 풀어주는 문제 형식으로 해서 1회고사 때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야속하겠지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서 열심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13쪽이에요. 빨리 피세요. 자, 그림과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분포하는 산맥의 위치를 나는 산맥 질구조가 연속적으로 배치한 대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산맥이죠.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이제 칼레도니아 산맥이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유사한 지질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연속적인 지질구조. 이게 이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되는 자료였었죠. 이에 대한 설명.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분리되기 이전에 생성되었죠. 그죠? 그래서 연속적인 지질 구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형성된 이후에 이제 대서양이 만들어지면서 분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나는 중생대 마을 대륙의 모습과 유사하다. 지금 나를 봤더니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는 그 과정을 나타낸 건데 판게아는 중생대 말에 분리된 게 아니라 이제 고생대 말에 판게아를 만들었었죠. 낚시입니다. 걸리면 안 되죠. 지질구조의 연속성은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에 해당을 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다음은 홈스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이다. 고온의 지구 중심부에서 멘틀로 공급되느냐. 이거는 이제 지구 초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 마그마의 바다 단계를 거쳤잖아요. 그때부터 간직되어 있는 열이죠. 그러니까 감자를 삶고 나면은 감자 안쪽은 엄청 더 뜨겁잖아요. 바깥쪽은 식어도. 그런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억에 의하여 멘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긴다. 그럼 여기도 똑같은 열원이 하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그쵸.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기억은 맞고요. 니은. 자,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했는데, 멘틀 대류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이다. 맞죠. 홈즈도 멘틀 대류설로 대륙이동의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려 했는데, 역시 관측 자료가 없잖아요. 가설일 뿐이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정받지 못했었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입니다. 멘틀이 아래쪽으로 하강하고 있고 서로 다른 대륙판과 해양판이 이제 만나고 있죠. 이런 곳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수렴행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수렴행 경계가 만들어지는 곳인데 A에서는 새로운 해양이 생성된다.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그림은 어느 판 경계 주변의 심해 퇴적물과 해양 지각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심해 퇴적물과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고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변하는 물리량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해령, 여기 중심, 죄송합니다. 중심 해령에서부터, 자, 해령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거 뭐가 있어요? 일단 나이 증가하죠. 그죠?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물리량, 나이 증가하고요. 두 번째, 퇴적물 두께 증가합니다. 근데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게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감소하는 게 뭐냐면 지각 연류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령에서 여기서 지금 밑에 열곡에서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만들었을 당시에는 온도가 높아요. 뜨거운데 양 옆으로 이제 발산해서 이동하면서 점점 식어가겠죠. 그래서 지각 연료량은 식어간다. 그래서 해구 근처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퇴적물의 두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심해 퇴적물의 최상층과 최하부의 연령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가장 오래된 녀석일수록 연령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A 지점의 상부보다 B 지점의 상부에서 작다. 맞는 얘기죠. A에서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니은 해양 지각의 연령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수록 많아진다가 아니라 적어진다겠죠. C 지점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맞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그림은 어느 해령 주변에서 연령이 200만 년인 해양 지각의 위치를 나타낼 거래요. 지금 보니까 이게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 있죠. 여기 얘네들이 다 나이가 같은 애들이에요. 연령이 200만 년으로 나이가 같대요.
그럼 이제 해령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가 같은 이런 지각들이 발견됐다면은 어디가 있겠어요? 얘네들의 중심부, 가운데 부분에 지금 해령이 있겠다라고 이제 느낌을 받겠죠. 봅시다. 문제 보니까 단 해양 지각은 동일한 해령에서 생성돼서 일정한 속력으로 확장했대.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확장했다는 건 뭐냐면 좌우 대칭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니까 총 길이가 200, 300, 400km네요. 그럼 해령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해령이 있는 거죠. 해령이 있고요. 해령으로부터 이동해서 나이를 200만 년이나 먹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뭐 대충 100이랑 500이니까 여기 300 요쯤에 이제 해령이 있겠죠. 해령에서부터 발사해서 이동했다. 자, A가 속한 판의 확장 방향 서쪽이다. 자, 이런 방향을 물어볼 때 항상 뭘 주냐면 방위 표시를 줍니다. 우리 이게 방위 표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북, 동, 서, 남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 A가 속한 판은 지금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맞는 얘기. B에는 변환단층이 위치한다. 자, 해령과 해령 사이가 변환단층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변환단층 위치가 아닙니다. 심지어 B는 판의 경계가 아니죠. 위아래가 똑같은 판이니까요. 그죠? 해양지각의 연령은 C가 A보다 많다. 자, 해양지각 연령 어떻게 돼서 많아진다고요?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많아진다 했죠. C 같은 경우 해령에서부터 200km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고 A 같은 경우는 200만 년 맞네요. 200km보다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C가 나이가 많죠. C가 A보다 많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6번입니다. 그린 가운하는 서로 다른 해영 부근에서 측정된 해령으로 부터의 거리와 수심에 따른 해양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거래요. 보니까 지금 가와나 두 자료가 나왔는데 100만 년 단위니까 이제 5천만 년까지 이제 나이를 측정을 했네요.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년인데 해령 중심으로부터 1000km밖에 떨어지를 못했네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000km를 넘어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인데 더 멀리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먼 거리를 이동했다면 어이구 죄송합니다. 확장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그래서 나가 확장 속도가 빠르다. 이에 대한 설명. 가와나 모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이 많아진다. 이건 법칙이니까 맞죠? 니은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심의 변화예요. 봤더니 이제 Y축이 수심인데 지금 해령이죠. 여기는 수심이 이제 얕은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깊이가 깊어져요. 근데 가에서는 1km만 이동을 해도 거의 수심이 지금 거의 한 2km 가까이 깊어졌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1km 떨어지면 뭐 1km 정도밖에 수심이 깊어지지 않았네요. 그림을 봐도 더 가파르게 수심이 감소하는 건 가죠. 가보다 나에서 크다는 잘못된 겁니다. 디귿 해양지각의 평균 확장 속력 보면 가보다 나에서 빠르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구했잖아요. 속력과 속도 차이는 알죠? 속도는 속력에다가 이제 방향 성분을 더한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둘을 같이 놓고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어쨌든 가보다 나에서 빠르다. 맞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 어느 지역에서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측정한 해양지각의 연령과 고지작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면 이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나오는데요. 정자극기는 현재와 같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자기장의 방향은 자북, 북극 쪽이 이제 S극이고요. 그리고 자남이 N극인. 그러니까 지구가 있다면 지구를 커다란 자석이라고 본다면 위가 S, 아래가 N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나침반을 딱 가지고 있다. 그럼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해 가리킨다. 북쪽을 가리킨다. 요게 이제 지금 정자극기고요. 역자극기가 된다면은 자북이 N, 자남이 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석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이 S, 위쪽이 N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자기장의 자침이 이제 남쪽을 가르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자극기 현재와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를 봅시다. A 지점에 해양지각이 생성될 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같았다는데 A는 지금 보니까 역자극기죠. 그러니까 현재와 반대입니다. 틀렸고요.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해령이 존재한다. 해령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해양지각 연령이 빵살인 여기겠네요. 둘 사이에 존재하고 있죠. 하는 얘기. B 지점이 속한 해양판의 평균 이동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B 지점이 속한 판, 요 판들의 이제 평균 속력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 이제 계산하기 쉽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일단 연령이 400만 년이래요. 400만이니까 4 곱하기 10의 6승년이고요. 이동거리는 지금 200km에서부터 400km니까 200km네요. 200km라는 거는 2 곱하기 10의 5승 미터고, 그죠? 이거는 4 곱하기 10의 6.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지금 4와 2가 나왔으니까 10은 죽어도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이 올 건데,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2분의 1, 미터네요. 그죠? 맞나? 0.1미터네요. 그죠? 1이 줄어들었으니까. 0.1미터를 2로 나눴으니까 5cm겠죠? 0.1m는 10cm니까 10cm를 2로 나누면 5cm. 그래서 5cm per 년이겠네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지구자기장의 모습을 나와 다른 지점 A, B, C 중 두 지점의 자기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건 찾으란 얘기죠. 어디인지 자 맞춰봐라. 이런 소리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전대로 고른 것은 지구자기장 그림 나오면 요렇게 이제 보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진북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지구 자전축이 꽂혀 있죠. 이게 진북 이제 여기 진남쪽인데 좀 자기장은 약간 달라있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문제에서 특별한 단서를 주지 않는 이상 그냥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긴 합니다. 다른데 거의 같다. 그래서 지구의 북쪽은 이제 S극이고 남쪽은 N극이다. 그래서 나침반을 놓으면은 N극이 이제 북쪽을 향해 간다. 그죠? 이렇게 된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 N극에서 나와요.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정자극이라면은 S극 쪽으로 갈수록 북극 쪽으로 자북극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안으로 꽂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북극 위에 딱 섰다. 자북극에 서 있어요. 그럼 나침반이 어떻게 됩니까? 밑을 향해서 들어가겠죠. 이때 우리가 복각을 플러스 90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자, 이에 대한 설명. 나의 A의 자기력선 분포이다. 나는 A의 자기력. 나는 봤더니 지금 수평면과 나란하네요. 그럼 이때는 지금 뭐게요? 복각이 빵이죠. 복각이 빵이면은 자기적 적도죠. 그죠? 적도지방이니까 옆으로만 이동을 할 겁니다. 맞는 얘기. 니은 다를 봤더니 여기 있죠. 보니까 복각이 40도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자기력선에다가 나침반 갖다 내시고요. 수평면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요 각도가 복각이었죠. 기억납니까? 이게 복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40도와 지금 엇각기죠? 그러니까 복각은 40도에다 맞죠. 복각의 크기는 A, B보다 C에서 작다. 자, B랑 C가 있는데 누가 더 고위도예요? 자북극 쪽에 C가 더 가깝죠? 그럼 복각이 더 커집니다. 네, B보다 C가 작은 게 아니라 큽니다. 정답은 3번. 그림 가완하는 어느 지역에서 용암이 냉각되어 굳어지는 과정에서 자화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자성을 띠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들이 배치되기 전과 자화된 후에 자성광물의 배열 방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가를 보니까 잘 각각이죠. 지 맘대로 있는데 참 지구자기장의 방향을 잘 보세요. 지금 땅바닥을 향해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나침반을 갖다 대면은 N극이 지금 밑으로 바닥을 향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거 뭐 복각이 플러스네 북반구입니다. 그죠? 정자극기라면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 써있네요. 용암이 냉각된 시기는 정자극기다. 그러니까 북반구네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전는 대로 고른 것은 이 지역은 북반구이다. 맞았고요. 자화된 후에 자성광물의 배열 방향을 나타낸 후, 그러니까 나타낸 것, 그러니까 자화된 후니까 나가이다. 맞죠. 자성광물의 배열 방향을 측정해서 암석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복각 나오죠. 우리가 복각을 보고 복각이 이제 커진다. 복각이 커진다. 어떻게? 고위도로 간다. 복각이 작아진다. 저위도, 적도로 간다. 기억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입니다. 2번. 그림은 고생대말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모습을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의 모습과 다르죠? 둘이 붙어 있네요. 원래 둘 사이에는 지금 무슨 바다가 형성돼 있어요? 대서양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고생대 말이니까 판게아 형성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좀 다른데.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고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현재 적도는 여기 있는데, 지금 고생대말 적도는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과거에는 훨씬 더 고위도 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빙하 퇴적층에 이제 여기 분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선의 모양은 대체로 일치한다. 그죠? 베게너 기억나죠? 대위동선의 증거. 첫 번째 나왔던 내용입니다. 고생대말과 현재 위도 차이는 A점이 B점보다 크다. 차이가 나는 거 보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적도 차이니까. 그럼 본다면은 현재 위도 차이니까 현재 적도니까 여기를 봐야겠네요. 미안합니다. 여기를 봐야겠죠? 현재 적도와
고생대발 적도 차이를 보면은 B가 훨씬 더 크네요. A점이 B점보다 크다? 잘못했죠. 현재 남대서양의 중앙해령 부근에는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이 분포한다 라고 했는데 현재 남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지층이죠. 근데 고생대 말 퇴적층이 분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퇴적층들은 지금 얘네들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요 사이에 여기 지금 여기 남대서양 중앙해령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고생대 말 퇴적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없죠. 새로운 지층이니까 분포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자, 4번. 그림 가완하는 해령과 해구를 가로지르며 측정한 음향 측식 자료를 순서 없이 그러니까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 순서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음파의 왕복 시간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이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어진다 라는 거는 깊이가 깊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깊은 거예요. 봤는데 이제 기준점부터 거리를 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왕복 시간이 거의 뭐 12초가 나오네요. 속력이 지금 1500m/s니까 12초면은 그러니까 왕복으로 따진 거니까 왕복 시간이니까 편도로 이제 6초를 간 거죠. 그럼 곱하면 얼마입니까? 9예요. 알아서. 그러면은 9km 정도 되겠네요. 자, 요 정도 깊이가 나온다. 이거 무조건 해봅니다. 7, 8km 막 이렇게 깊이 나오잖아요. 깊이 나오잖아요. 깊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해구예요. 상대적으로 깊은 게 지금 해령과 해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자, 수심이 깊으면은 해구, 그죠? 가는 해구, 나는 해령입니다. 보니까 이제 깊이가 얕았다가 깊어졌다가 얕았다 이렇게 되고 있죠. 보면은 그림상으로 유추해 볼 때 여기가 이제 열곡일 가능성이 크고요. 열곡이니까 좀 안으로 파였죠. 그리고 옆에 이게 솟아있는 얘네들 있죠. 여기가 해령인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면 보기서 있는다고 그런 것은 자, 수심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깊다. 당연한 거고. 디귿과 리을 지점은 같은 해양판이 위치한다. 지금 보면은 열곡 지금 판의 경계죠. 판의 경계로 양옆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같은 해양판이 위치할 수가 없겠죠. 다른 해양판입니다. 해령은 판의 경계예요. 판의 경계면 서로 다른 판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 지역을 측정한 자료, 그러니까 멘틀 대류의 하강부니까 누구겠어요? 해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가입니다. 정답은 1번.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솔직히 이거 그림 되게 탐나거든요. 이거 탐나서 갖다 쓰고 싶은데 우리 학교 등사기가 이 해상도를 견뎌낼 수 있을지를 몰라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남아메리카 대륙 주변 이제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진한 색으로 갈수록 해양지각 연령이 이제 어려지고요. 밝은 색으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네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래프가 나오던 그림이 나오던 그 그림과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가 어리고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겠어요? 이제 해령이 되는 거죠. 발산의 경계가 있는 거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제 발산의 경계가 있겠죠. 양옆으로 가면서 멀어진다 뭐 이런 식인데 우리가 남아메리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남아메리카 보자마자 여기에 지금 섭입대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페루칠레 해구가 있다. 여기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바로 느낌이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으로 섭입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판의 경계를 외우게 됩니다. 일부러 노력을 안 해도. 문제를 푸는 게 노력인가? 아무튼 넘어갈게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일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지점과 B지점 사이, A지점과 B지점 사이 여기네요. 그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산형 경계를 말하는 거죠. 발산형 경계가 있다. 맞는 얘기. C 지점에서 D 지점, C에서 D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의 경계에서 이제 판의 경계로 가까워지는 건데 얘네도 보니까 어린애들이네요. 해령이죠. 그러니까 D 지점에서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아지겠죠. 여기 응애에 새로 태어난 애들입니다. 이거 응애 안 해야 되는 자꾸 응애하네. 자, 최근 2000만 년 동안, 최근 2000만 년이니까 여기겠네요. 요 정도, 2000만 년 동안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속력을 아까 말했죠. 같은 기간 동안에 멀리 가면 속력이 빠른 거예요. 그러면 B 지점에 속한 판은 지금 보니까 요 색깔이면 한 요 정도까지 왔네요. 이렇게 왔는데, B 지점이니까 여기 이렇게 이만큼 왔어요. 지금 중심부에서부터. 근데 D판이 속한 경우는 이만큼 온 거죠.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B가 속한 판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B점에 속한 판이 D점 속한 판보다 빨랐다. 맞죠? 정답은 3번. 자, 그림은 판의 경계선이 남북 방향인 두 해양판의 동서방향 단면에서의 진원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원과 진앙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구 내부에요. 지금 여기 사람이 서 있고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지진의 원인이 되는 곳, 진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지표면에서 지진이 관측되는 부분 있죠. 사람이 봤을 때 여기가 지진의 중심부인데? 라고 여기서 막 지진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후 퍼져 나가서 위에서 보기에는 이제 물결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지진을 봤을 때 가운데다, 중앙이다. 그래서 여기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진원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요.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깊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걸 봐서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섭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이 섭입하고 있고 지금 여기 배니업 부대가 형성되어 있구나. 이거는 섭입형 경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기울기라는 건 이제 조금 수평적으로 조금 이동했는데 많이 깊어지면 이제 기울기가 큰 거겠죠. 그래서 100에서 200km 구간. 자, 100에서 0에서 100km군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섭입하는 기울기가. 그리고 200에서 600kg, kg 아니 킬로미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이 헛나오네.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기울어져 있죠. 지금 누가 더 급하게 기울어져요? 지금 200에서 600. 여기가 훨씬 더 이제 급하게 기울죠. 그래서 크다 틀렸습니다. 판의 경계의 동쪽에 위치한 판. 자, 판의 경계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동쪽에 위치한 판은 서쪽에 위치한 판 아래로 섭입한다. 맞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지금 동쪽에 있는 판이 서쪽에 있는 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섭입하는 판이 여기에 밀도가 큰 겁니다. 이쪽이 밀도가 작은 판이에요. 화산활동은 판의 경계의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다. 그죠? 밀도가 작은 애가 쥐어 터집니다. 여기 보면 다 진앙이 다 이쪽에 있겠죠? 진앙 다 이쪽에 있고, 여기서 배니오프드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도 이 위에서 이제 분출을 하겠죠. 지각 변동은 이제 밀도가 작은 판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다. 맞았죠? 정답은 4번. 자, 7번입니다. 그림 가는 일정한 속력으로 확장하는 두 해양판의 경계를 나는 XX' 구간과 YY' 구간에서 측정한 해양지가 연령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 연령으로 그래프 나타내는 거 진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 나그래프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Y축이 연령이고 X축이 X에서 X'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X에서 X'으로 가면서 연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그래프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대충 얘가 한 세 도막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옆에서 방해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세 도막으로 나눴을 때 얘도 똑같이 이렇게 세 도막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X에서 판의 경계, 얻은 경계를 지나서 여기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올 때까지 연령이 똑같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연령이 똑같으려면은 봐봐요. 여기도 판의 경계고 여기도 판의 경계인데 만약에 요 수직 여기가 판의 경계, 여기가 해령이라면은 해령에서 X쪽으로 갈수록 해령에서 A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나이가 지금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해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가로 요거 있죠. 요 판의 경계 여기가 해령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해령입니다. 그래서 해령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서 발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X에서 지금 3분의 2점, X'까지 가는데 3분의 2점까지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죠. 그리고 요 지점을, 아이고, 엄마. 자, 요 지점을 벗어나서 이제 3분의 2, X'까지 가는 요 나머지 3분의 1 지점이죠. 여기를 딱 진입하니까 나이가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증가해서 또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아마 이쪽에 해령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 먼 거리를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Y에서 Y'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선 여기가 이제 해령인 걸 알았잖아요. 이 녀석은 지금 수직선, 얘는 이제 변환단층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3분의 1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3분의 1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지금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래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이해되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옳은 것만을 보여드리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퇴적물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양이 퇴적된다.
같은 나이면은 같은 양의 퇴적물이 쌓였겠네요. 봅시다. X에서 X 프라임 구간에는 변환 단층이 있다. 보면은 여기 해령 있고 사이에 변환 단층이 있죠. 맞는 얘기. X 프라임, Y 프라임 지점 중 A 지점과의 해저 퇴적물의 두께 차이는, 그러니까 요 지점과의 해저 퇴적물의 두께 차이를 물어봤는데, 지금 X에서 A를 지나서 3분의 2점까지는 나이가 똑같았죠. 그러면은 나이가 지금 같은 애들이니까 퇴적물의 두께도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께 차이는 X 지점이 가장 작다. 맞죠. A 지점이 속한 판은 북쪽으로 확장한다. 자, A 지점이 속한 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북쪽으로 가고 있죠. 왜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가 해령이었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이. 위쪽, 북쪽 맞죠. 맞는 얘기. 정답은 5번이네요. 자, 9번. 그림은 어느 대륙의 한 지역에 분포한 화성암 ABC의 고지자기 복각과 절대 연령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 나오면 이제 화구도하세요. 이쪽 위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린 거고 밑으로 가서 나이가 많아지는 거네. 100만 년 단위로. 제일 최근에 이제 채취한 게 화성암 A인데, 복각이 마이너스 62고요. 그리고 정자극기네요. 그죠? 그러면 정자극기의 복각이 마이너스다? 그럼 지금 이 녀석은 이 화산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남반구에 있는 겁니다. 그죠? 화산 B 같은 경우는 복각이 플러스 63이네요. 그럼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자극기죠. 이거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층으로 보자면 화성암 C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정자극기 마이너스 64였고 최근으로 봤을 때 64, 63, 62 복각이 작아지고 있네요. 복각이 작아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위도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지역은 A가 형성될 당시에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맞았고요. B가 생성될 당시에 지구자기장의 방향 현재 같지 않죠. 왜? 역자극기니까. 이 지역은 C가 생성된 이후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지금 남반구에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북반구, 남반구 있어요. 남반구 고위도 쪽에 있었는데 남반구 저위도로 이동했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북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것도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이거 왠지 시험 문제 나오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 못 풀 것 같잖아요. 이런 그래프 갖다 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림 가는 해양판 A, B의 위치를 보니까 지금 판의 경계가 가운데 있네요. 나와 다는 각각 GPS를 이용해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측정한 A와 B의 위치 변화를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나타낸 거래요. 지금 보면 2013년부터 19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거 보이고 있죠. 자, 플러스는 북쪽과 동쪽 방향을, 마이너스는 남쪽과 서쪽 방향을 의미한다. 봤더니 남북방향, 나 해양판 A를 보세요. 남북방향 위치인데 마이너스는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남쪽인데 남쪽에 있다가 지금 북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죠? 왜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0. 그죠? 남에서 북으로 이동했고 동서방향 위치 볼게요. 마이너스 40에서 0으로 왔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북동쪽 방향 이동을 한 거고 B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0쪽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북쪽 방향으로 온 거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0 지나서 약간 좀 삐뚤긴 했지만 다시 어쨌든 지금 동서방향 위치가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똑같이 북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북동쪽이라면 이쪽 방향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A 같은 경우에는 위치 변화가 커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위치 변화가 작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 크다는 건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해안판 A의 속도가 빠르다. A도 북동쪽으로 가고 B도 북동쪽으로 가는데 A의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은 A와 B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있는 애가 천천히 가는데 뒤에가 빨리 온다? 그럼 만나겠죠. 수렴합니다. 여기 이 판의 경계는 수렴의 경계예요. 수렴인데 둘 다 해양판이네요. 그럼 우리는 섭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A와 B는 모두 남서쪽 틀렸고요. 판의 이동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맞죠? A와 B의 경계를 따라 해령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해구가 발달하게 됩니다. 수렴의 경계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정기고사 문제를 낼 때 수능 특강에 있는 데이터나 그래프 문제 형식 갖다가 많이 이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시간 나면은 수능 특강을 한 번씩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동영상 렌더링을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네요. 남은 시간 동안은 조용히 자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 틀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